주변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던 그런 엄청난 변화는 어이없게도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5초의 법칙으로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꾼 코치, 팟캐스트 교육 분야 세계 1위 호스트, 첫 영상으로 무려 3천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멘토, 바로 멜 로빈스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녀는 지금과 달랐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걸린 실패한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에선 이혼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변화를 가져온 건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는 누구나 원해요.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성공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멜 로빈스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변화하는 순간도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변화를 위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다양한 자기개발의 방법론으로는 아직 변화를 느끼지 못한 분들께 멜 로빈스의 색다른 접근법을 소개하며 여지껏 없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려 합니다.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나에겐 변화할 기회조차 오지 않을까? 진짜 내 안에 문제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멜 로빈스는 이 부분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내면이 아니라 도전하지 못하는 당신의 작은 용기입니다. 항상 우리 모두는 변화할 수 있는 매 순간을 직감으로 느껴요. 당신은 그저 변화가 무섭고 두려워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매일 하게 되는 수많은 결정 앞 feeling of decision, 내면의 감정을 돌이켜보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 자신으로 변하는 결정, 그리고 항상 원해왔던 목표와 일치하는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전 우리는 두렵고 긴장되고 의심도 들지만 동시에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아주 작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결정 앞에서는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마치 뒷걸음질을 치는 듯한 그런 거북한 감정을 느끼죠. 이처럼 우리 내면의 감정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항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감정이란 신호를 보내서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멜 로빈스가 말한 이 내면의 감정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맞은 금요일 저녁, 여러분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피곤하지만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 혹은 자신만의 사업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내가 힘든 한 주를 보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자는 친구의 전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결정 앞에서 어떤 내면의 감정을 느낄 것 같으세요? 분명 미래의 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노력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도 동반하겠지만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자신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대로 현재의 즐거움을 위한 친구와의 약속은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다짐했던 나와의 약속과 미래를 위한 내 목표를 돌아봤을 때 조금은 작아지고 마치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내면의 감정이 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항상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감정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멜 로빈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변화를 위한 각자만의 때는 존재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며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봐야 해요. 즉, 더 나은 자신을 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때가 오는 순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말 고통이 참을 수 없이 커져서 도저히 참지 못할 때 변화의 순간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지금의 나와 비슷한 위치에서 벗어난 이 세상 누군가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변화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나의 상황에 빗대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도록 어둡고 굳게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아주 작은 희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즉,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힘들거나 누군가가 문틈을 열어줄 때 변화의 조건이 맞춰져요. 이처럼 실제로 수많은 멘토들은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위인의 자서전을 통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나를 원하는 욕심이 생기고 고통과 누군가의 스토리, 이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만들어질 때 누구에게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멜 로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변화의 때를 설명했던 그녀는 가장 쉬운 변화를 위한 자신만의 2가지 행동주의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행동주의 접근법, Start before you're ready. Don't prepare. Begin.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해라. 연습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리고 멜 로빈스는 이렇게 그냥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로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진짜 필요할 때는 우리 곁을 떠나버리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행동을 하기 전 우리는 느낌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장 먼저 상황에 대한 느낌을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진 우리는 상황을 인식하죠. 그리고 인식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생각을, 그리고 생각이 행동을 하게 해요. 느낌, 인식,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 이 5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자기 전 동기부여를 받은 당신이 내일은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5시에 알람을 맞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첫째로 당신은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일어나요. 둘째는 상황을 인식합니다. 너무도 따뜻한 이불 속, 그리고 춥고 어두컴컴한 이불 밖. 그러면 세 번째인 감정은 불편함과 불쾌함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그 감정은 4번째인 생각을 동반해요. 10분만 더 잘까? 내일부터 해도 되겠지? 그렇게 마지막 5번째, 알람을 끄고 잠을 더 자는 행동을 하죠. 이처럼 동기부여가 필요한 아침에 동기부여는 여러분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행동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느낌, 인식,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 이렇게 당신을 통제하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냥 행동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를 뒤집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그리고 감정은 인식을, 그리고 결국 그 느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즉,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느낌이 아닌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접근법이 어떠셨나요? 동기부여는 아침 알람을 맞출 때는 있지만 아침 알람이 울릴 때는 사라지고 없다. 저에겐 정말 와닿았습니다. 또한 꿈이 가장 많이 죽는 순간은 준비하고 고민할 때잖아요.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목표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질까? 라면서 의심만 쌓이게 되니까요. 이때 행동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행동하는 자신을 보고 느끼며 뿌듯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만들어갈 겁니다. 2번째 행동 방식 접근법은 바로 이겁니다. Start to act like the person who has the things you want right now, even though you don't feel like it.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역시나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서서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걸 이미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기 전에 그들이 하는 행동 먼저 따라하세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가지에서 2가지 행동으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이 부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멘토들의 끝으로부터 시작하라 라는 메시지와 결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 방식부터 시작하라는 다른 멘토들의 접근법과는 다르게 자신을 더 믿기 위해서, 달라지고 있는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 행동으로부터 접근하라는 멜 로빈스의 접근법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느낌에게 휘둘리며 변화도 못 느끼고 살아온 많은 분들께 이런 말을 남겼죠. 더 이상 느낌이 당신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만하면 충분했잖아요. 이제는 행동으로서 느낌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이제껏 없던 새로운 삶으로의 엄청난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 속 멜 로빈스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2가지 선택지 앞에서 내면이 보내는 느낌이란 메시지를 통해 두렵지만 자신을 성장시키는 선택을 하라. 변화를 위한 2가지 조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 혹은 이미 내가 간 길을 지나온 멘토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희망의 빗줄기를 찾아라.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동의 5단계인 느낌, 인식,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이 아닌 이 사이클을 뒤집어서 행동을 먼저 해라. 마지막으로 이미 되고 싶은 사람의 생각보다는 한두 가지 그들의 행동을 하며 따라가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가지시는 여러분은 분명 이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했을 겁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서 다른 영상을 클릭했을 수도, 혹은 게임이나 자극적인 기사를 볼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변화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의미는 충분히 바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될 수도, 더 많은 걸 누릴 자격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걸 원하고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멜로빈스의 조언처럼 더 이상 느낌이 나를 통제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행동으로써 나를 통제하면 됩니다. 이번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